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지뢰자입니다. 심야 방송이에요. 심야 방송. 제가 미리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어야 하는데 촬영장이 좀 먹고 산다고 바쁘느라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심야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설 수 있네요. 듣기가 좀 힘들 분도 있을 거야. 시청하기 좀 힘드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들으시고 혹시라도 올빼미 형이다, 내가 올빼미 형이다 생각하는 분들은 영상 듣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7거래일 연속 이제 연속으로 상승을 했어요. 상승해가지고 2360선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들의 그 투자자가 이제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가 반영될 것으로 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57포인트 올라가지고 2365.19에 마감을 했는데 개장과 동시에 지수가 2377.80까지 올랐지만은 이후에 상승폭을 좀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홀로 4,86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에 기관애들이 한 4,369, 개인들이 491억 정도를 팔아치운 거죠. 한국 증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 위주로 이제 상승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였는데 1,047억 정도 돼요. 이어서 하이닉스 한 915억, 현대차 390억 순으로 담았습니다. 반면에 LG생건이 한 187억, 포스코 케미컬이 143억, SK텔레콤이 한 139억 정도 돼요. 업종별로 보니까 기계가 1.63%, 증권 1.4%, 보험이 0.9% 올랐고, 반면에 통신업이 0.9%, 운수창고 0.5%, 서비스 0.37%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보니까 현대차, 이 현대차가 한 1%대 상승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은 소폭 하락을 했죠.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05포인트 상승해서 710.81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 홀로 956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반면에 외국인 기관들은 각각 585억, 260억 정도 순매도 있고 코스닥 업종별로 보니까 금속이 1.98%, 의료정밀기기 0.7%, 비금속 0.75%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통신서비스 0.9%, 운송 0.76%, 섬유 의료 0.7% 정도 하락을 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10개 중 8개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LNF,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 제약 등이 한 1% 상승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나 스튜디오 드래곤은 하락을 했고요. 이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0.4원 정도 떨어져서 1245.8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이날 밤 10시 30분에 발표될 12월 미국의 그 CPI 주목을 하는데 이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한 것도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니까 12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6.5% 정도 올라서 전달 7.2% 상승해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전월 대비로는 보니까 0.1%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투자은행의 전망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물가지수가 발표된다면은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면서도 이미 이제 물가 상승폭 그 둔화에 대한 기대가 주식시장에 선반영된 걸로 보여서 시장 기대보다 더 큰 물가 하락이 나와야 이제 위험자산 그 선호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상보다 물가 둔화 속도가 늦거나 식품, 에너지, 주거비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은 투자 심리가 이제 다시 위축될 수 있다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 시장에 물가가 이제 시장 예상이 부합된다면은 이날 31일 예정된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 FOMC 정리에서 금리 인상폭이 0.25%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왔어요. 나왔고 6.5%네요. 보니까 미국 인플레이션이 한 1년 2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왔는데 일단은 그 미국의 노동통계국에 따르니까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6.5%를 기록했어요. 예상과 예상이 6.5%였고 전월 7.1%를 크게 밑돌았죠. 6개월 연속 둔화한 것으로 한 2021년 10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렇게 CPI는 지난해 6월엔 9.1% 올라가지고 81년 11월 이후 40년 넘게 이제 많이 최고를 기록했는데 꾸준히 이제 둔화되는 거야. 또 떨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전월비 CPI는 0.1% 떨어져서 20년 5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하락했고 11월과 예상보다 또 둔화된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했을 때 0.3%, 전년비 5.7%를 기록해서 그 예상이 이제 부합을 했고 핵심 CPI 상승률은 2021년 12월 이후 최저입니다. 최저. 현재 그 휘발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월비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 같아요. 휘발유는 지난 한 달 동안 9.4% 떨어져서 1년 전과 비교하니까 1.5% 정도 이제 하락을 했네요. 연료유는 전월비 16.6% 급락을 해가지고 전체 에너지 지수를 4.5% 떨어뜨렸고요. 이번 CPI 보고서는 그 인플레이션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더 일관된 신호로 해석되다 보니 연준이 다음 달 1일 기준금리 인상폭을 지난달에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낮출 상황을 조정해줬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CPI 보고서 공개 직후 필라델피아의 그 연방준비은행의 그 총재가 연준이 금리 인상의 끝을 향한다면은 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 올리는 점진적인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식품 가격은 0.3% 올랐고 주거 비용도 0.8% 올랐습니다. 주거 비용은 1년 전과 비교하니까 7.5% 상승했고 주거는 전체 CPI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3분의 1에 달해요. 중고차 가격은 전월비 2.5%, 전년비 8.8% 정도 하락을 했고 제품 물가는 하락세가 뚜렷했지만은 그 주거를 포함해서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탄탄해요. 에너지와 주거 비용을 제외해도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0.3%로 확고해가지고 여전히 강력한 임금 성장세를 반영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 지수는 빠집니다. 지금 보니까. 유럽은 어떠냐? 유럽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약간 좀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영국이 한 0.46%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약간 좀 꺾였어요. 프랑스 0.59 그리고 독일도 0.35% 정도 약간 상승폭이 약간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금 뭐 거의 약간 음전했어요. 좀 오를 듯 했는데 쭉 빠지네. 좀 약간 빠졌는데 현재 마이너스 0.03% 좀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이게 좀 지수 CPI가 떨어지면은 확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 보니까. 지금 환율은 1244번 소폭 하락을 했고 달러 1번에 132.48엔 조금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77.41달러 좀 올랐네요. 일본에나 955.46원 많이 올랐어요. 그 유로화는 1344.80원 그리고 중국 이하나 184.42원 소폭 상승했고 휘발유 1560.09원 소폭 하락 국제금값 1879.9달러 국내도 75,980.86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523원이라서 약간 좀 빠지고 있어요. 보니까 3.5대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선물 지수가 의외로 빠지네요. 보니까 우리는 또 야 이거 CPI 좀 떨어지면 좀 낫지 않겠어 했는데 안 그래. 지금 선물 많이 빠집니다. 또 다우가 0.39% 정도 그리고 S&P 0.66% 지금 나스닥이 한 1.07% 정도 좀 빠지고 있어요. 러셀은 0.2 그리고 S&P 빅스는 마이너스 0.33이고 독일이 플러스 0.37이고요. 프랑스 0.52, 영국 0.44, 유로가 0.32, 그리고 이탈리아 0.51. 하여튼, 유로는 소폭 상승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아주 흥미로워요. 삼성전자. 보니까 흥미로운데,
현재 우리가 보시다시피 65,000원 부합으로 갔어요. 부합으로 가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요즘은 기대되죠. 내일도 좀 약간 좀 등락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아주 장난이 아닐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변동성이. 뭐 CPI 지수 좀 좋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지켜봅시다.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강한 거 있지만은 또 밑으로 뺄 수도 있고 개미들은 지금 우리 외인들은 살려고 하고 있고 개미들이 계속 팔고 나와 개미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하방에는 좀 큰 힘이 좀 움직일 것 같고요. 우선주도 54,900원까지 갔지만은 55,000원 선을 버티려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등락은 좀 심하다. 변동성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측하기가 참 힘드네요. 힘드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좀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그때 가서 좀 모으고 좀 오른다 하면은 좀 관망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주관대로 초심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나스닥이 지금 보니까 생각외로 빠지네요. 그러니까 좀 시원하게 불기둥 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거꾸로 좀 약간 좀 변동성이 좀 큽니다.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새벽까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이라서 심야 방송이라서 하여튼 여러분들 미안하고요.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